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또 총선 예측을 하는데도 여론고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응원과 격려,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여론조사 분석 데이터 전문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이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격 탈바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하겠다, 신당 만들겠다, 이재명 내려와라, 비명계 원칙과 상식에서도 연일 쓴소리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래도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의 성과가 뒤늦게 나타나면서 총선 구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총선 구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추세였는데 별 차이가 없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K스텝 비롯한 4개 조사회사, 조사에서 좋은 회사죠. 견제론이 45%, 정부 국정 운영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지원론이 43%.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거의 붙었죠. 이게 이제 2주 전에는 41대 42였는데 이게 이제 다시 붙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뭐 총선 판세도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정해지면서 이 총선 판세도 좀 이게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한동훈의 등장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뉴스의 중심이 지금 여당 쪽이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제원 의원 불출마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대표 사퇴,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이런 식으로 이 뉴스의 중심이 이쪽 여당에 가 있으니까, 어떤 반윤이나 반여당, 어떤 반대 정서를 갖고 있었던 이준석, 신당 및 이준석 탈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뉴스량이 워낙에 적어지고,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적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총선 판세도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를 씹어먹고 있는 인물은 한동훈입니다. 자, 우리가 총선 구도라는 것이 홍 기자님, 정권 심판은 1년 6개월여 정도 됩니까? 바로 1년 7개월여 되는 임기 2년차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정권 심판의 의미보다는 미래에 이끌어갈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정권 중반에 실시되는 큰 선거,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이제 작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이 심판의 의미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고적 투표를 한다.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고적 투표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거의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동훈 이제 전 장관이 여권의 새로운 대권 주자로 급부상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로 이제 이 선거가 치러질 듯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야당이 다수가 되든지 아니면 앞으로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할 때 지금 야당에서는 국권이 이재명 중심으로 다 뭉쳐 있단 말이죠. 물론 일부는 이제 비명계도 있고 이낙연 대표도 신당 움직임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쪽은 빙산의 일각이고 이재명 중심으로 가니까 어쨌든
총선을 이겨도 이재명 대표의 그 제1당 지위가 뭐 유지가 되고 대선을 이기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근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여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의 대표격이니까 한동훈이 이끌어 나가는 미래는 어떨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어떤 전망적 투표의 성격이 상당히 이제 좀 플러스 되고 있다. 뭐 그렇다고 봤을 때는 회고적 투표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서 아직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건 맞는데 전망적 투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옛날보다 인기가 뭐 많이 올라갔냐? 뭐 사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을 규정짓는 성격 자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완전히 그 총선에 대한 구도 자체, 판 자체가 일종의 판가리가 되는 그런 셈인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더 강조할 가능성이 국민의힘에서 강조를 한다기보다 뭐 언론이 강조를 하겠죠. 언론이 강조를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홍 기자님께서 대한민국의 간판 매체에 또 계시니까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의 일약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일약 법무부 장관에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 중심으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한동훈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신제품, 신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잖아요. 신상 열광이다. 그거는 있잖아요. 그건 있고, 그리고 또 신상이라고 하는 분이 더군다나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어법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어떤 스타일도 다르고 이미지도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어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금 1년 6개월, 7개월 동안 야당하고 법사위나 이쪽에서 대립구도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강하고 또 한동훈 장관도 보면은 다변가예요. 말이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고. 근데 달변가이기도 합니다. 말이 불필요하게 많지는 않아요. 불필요하게 많지는 않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말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이 말도 많았겠지만 상당수 중도층 및 보수층이 볼 때는 그렇게 말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뭔가 어색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감동적일 정도입니다. 동대구역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인을 할 때는 정 안 되면 심야 버스도 있습니다. 제 이 성의가 어떻게 이렇게 열의를 보여주시는 시민들에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감동을 자아냈어요. 그런 거야.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뇨한 혁신위가 한 달 동안 있었나요? 한 달 좀 넘게 작동을 했죠. 좀 넘게 있었는데 이뇨한 위원장도 이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뭔가에 약간 삐걱거리는 말이 있었단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에게 반말을 하면서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됐다, 도덕이 없다, 이런 말이 큰 파장을 낳았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이제 친윤계 보고 우유 먹고 맞고 우유 먹을래 아니면은 그 말은 적중을 했죠. 아니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애도 아니고 맞고 먹을래, 안 맞고 먹을래, 우유 먹을래, 어쩔래는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이나 아니면은 그냥 먹을래, 맞고 마실래. 그냥 먹을래, 맞고 마실래, 이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이나 아니면은 그쪽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 친윤 의원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러면은, 맞고 먹고 있다고 맞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면은 그 말대로 하니까 잘 됐다고 지금. 뭐였겠죠? 근데 경고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언행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이 국민과 지지층을 생각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결단을 빨리 내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예.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는데,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 뭐 이러면은 뭐, 네. 약간 좀 험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좀 험해 보이는데, 그거 비교해보면 이 총선 구도까지 뒤바꿔 놓는 한 비대위원장의 어법은 5천만의 문법인데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5천만의 문법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그 문법은 뭐 그냥 이제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저기 수사로 하는 얘기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의도 문법이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냐 뭐 그러면은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면서 여의도 정치와 이 정치권을 싸잡아서 약간 뭐 짓누른다라고 예.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바깥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여의도에 입성을 한 거잖아요. 입성을 했으니까 여의도에 입성해놓고 그 얘기를 계속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한 비대위원장하고 어떻게 통화가 되시나요? 왜요? 전화하고 싶어요? 아니 요즘 워낙 잘 나가는 분이라. 워낙 잘 나가는 분이니까 전화가 되겠어요? 아. 아니 뭘 알고 싶은데? 네네. 혹시 또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 어떤 누구와의 친분도 거절하면서 오로지 데이터만 분석하는 홍영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